그렇지. 자, 그 다음에 빈곤정책의 변화와 한국 사회보험의 특수성,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어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사회보험,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자, 한국에는 건강보험이 있어요.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보험을 우리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에서 다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보험으로, 또 그 다음에 직장이 없는 사람은 개인적인 가정적 보험으로, 이렇게 해서 이 건강보험은 100% 우리 어렵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한국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병원비의 60%는 국가가, 40%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도 다르고, 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도 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 이걸 국가가 이렇게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보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없이 그냥 병원에 가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이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들은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건강보험 이거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미국보다도 이 정신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 건강보험, 이거는 대단한 단결력이고 또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4대 보험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직장에서 국민연금 들어가.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도 국민연금을 들 수는 있지요. 어쨌든 간에 이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드는 것이다. 자, 이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젊었을 때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가 있어서 그런 데로 생활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이 노후에 또 생활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으로 이것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이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연금이 그 노후가 되고부터 65세 이상 노후가 되면은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급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보험하면 개인이 내는 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또 직장이 내주는 게 있잖아요. 직장이 내주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산재보험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정 방식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 거둔 거 가지고 그 보험료 국민이 낸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낸 거를 가지고 또 거기다가 국가가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보험료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낸 보험료를 그걸 재원으로 해서 재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개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이제 뭐냐? 그래서 뭐든지 이제 이 개요가 중요하잖아요. 국민연금의 이 개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현황은 어떠냐? 그래서 이 현황 여기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발전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국민연금의 개요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60세 이전에 연금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 연금 방식으로 해서 보험을 들고 자, 그 연금 방식으로 해서 든 보험료를 가지고 65세 이상이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그 국가가 그동안 낸 것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급여를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국민연금을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지금 이 현황은 책에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문제점도 그 다음 발전 과제도 책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제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25분 동안의 동영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책처럼 자세히 여러분에게 못해드리는 부분은 대단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관계로 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때 더 자세한 것,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쭉 배웠던 것을 제가 대면 시간에 다시 처음부터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것을 약속으로 하고 지금 이 수업은 수업대로 그대로 진도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잘 해두셨다가 저에게 수업 수준에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제가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면 수업에 해드릴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 수업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 주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제에서 요 PPT에 있는 거 이거 보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요점 정리 A4 용지 한 장 이내로 한 장 정도니까 그렇게 뭐 그냥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록하시면 그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뭐 PPT에 있는 거 내용, 저의 설명과 내용을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쓰시면 한 장이면 충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저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써서 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이거 점수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석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뭐 거기서 잘 쓰고 못 쓰고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기록하는 대로 그걸 갖다가 저에게 대면 수업 시간에 주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메일이나 이런 거 다 말씀을 거기 여러분이 그 안에 강의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살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그냥 편안하게 들어야지 이 부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막 이렇게 보고 뭐 과제에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수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가 항상 계속 뭐 1년 동안 있을 것도 아니다 생각하면서 곧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과 내가 다시 대면 수업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때까지만 참고 여러분이 힘내고 용기 내시고 그렇게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불평도 생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여기 접속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게 또 유튜브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업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고 함께 이번 학기를 가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참고 견디시다가 대면 수업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초연금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도 기초연금의 성격과 현황, 그 다음에 기초연금의 관리 및 재정 체계, 그리고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 사항,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지금은 현재 30만 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 이게 이제 기초연금 제도죠. 자, 이 기초연금은 어떤 성격과 어떤 현황을 갖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제가 대신 설명을 간단히 하고 여러분은 책을 참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제가 쓴 책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의 성격과 현황에서 보면 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 노인들이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그들이 말 그대로 기초연금이에요. 연금인데 기초연금, 기본적인 거다 이거죠. 자, 기본적인 그 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시작해 오다 지금은 30만 원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월 30만 원. 바로 이게 노인들,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의 관리 및 재정체계, 이것도 재원조달을 바로 조세죠. 조세. 그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그 재원을 가지고 그 기초연금 제도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재정 체계도 이게 조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제도 개선 사항을 보면 물론 책에 자세히 되어 있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보충할 것은, 자, 기초연금 제도는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힘이 될 수 있죠. 저희도 우리 엘림노인복지원의 우리 기관에도요, 우리 어르신들의 95%가 기초연금 제도를 굉장히 의지하면서 살아요. 만약에 이분들에게 기초연금 제도가 없다면 굉장히 생계 곤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초연금이 아직까지는 30만 원 정도면은 좀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가 이게 좀 더 이렇게 액수를 좀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액수였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이 기초연금 제도도 이 액수가 점점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바로 이제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죠. 그래서 노인소득보장, 노인소득이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들이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대부분 다 60세면 정년이고, 그런데 65세부터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부터 과연 소득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직장을 계속해서 다닌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 가지고 뭐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등등. 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득이 보장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에 보면은 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또 직장을 이제 그동안 함께 해왔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소득이라는 것이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이 됐죠. 노인으로서 실제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복지도 우리가 100%다 이게 그 사각지대가 없이 복지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 국가의 목적이고 복지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복지의 사각지대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난번에 송파 모녀 사건이라든지 등등, 자 이런 것들도 역시 복지의 사각지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노인으로서 실제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의 노인들과 자활보호자 가족에 속해 있는 노인들이 실제로 정기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의 기회가 확대돼요. 이것이 이제 2000년 10월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실제적 보호, 그 보호가 필요한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 노인들과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가족에게 속해 있는 노인들이 정기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노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소득 보장의 기회를 확대시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내용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이렇게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생명과 관계가 되는 그런 급여예요.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리적 욕구. 매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리적 욕구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속, 애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존감에 대한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5대 욕구인데 그 매슬로우의 5대 욕구 가운데서 제일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생리적 욕구단 말이에요. 이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먹고 사는 이 문제. 그래서 이게 이 생계급여가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는 급여. 이것을 우리가 생계급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급여예요.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극빈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질병이 걸렸을 때 병원을 갔을 때 이 의료급여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비를 국가가 다 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의료급여다 이렇게 말하죠. 또 차상위계층도 여기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의료급여도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내용 속에 두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원을 안 가고 일생 동안에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병원 안 가지를 않잖아요. 다 병원 가고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벌어가지고 벌다 보니까 너무 몸이 다 많이 망가졌어.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만큼 벌었으니까 또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 몸이 망가져서 그만큼 또 모은 걸만큼 또 병원에다가 갖다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빈손으로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서글프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이 병원에 주는 이 돈을 우리가 여기서 의료급여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급여를 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급여라는 게 있어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내용인데 세 번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도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아파트 국기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아파트도 반드시 질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허가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살 수 있는 이 집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집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보증금 아주 적게, 가장 적게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집 주는 거. 그래서 아파트도 주고, 또 그 다음에 뭐 전세도 그냥 국가가 얻어주고, 그냥 공짜로, 공짜가 아닙니다. 국가가 돈을 다 대서 얻어주기도 하고, 이래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세 번째 급여, 바로 집을 주는 주거급여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아파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볼 때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곡선이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고, 또 직장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살기가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압박 속에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직장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또 그들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 역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취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또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점점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주거급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급여예요. 이 교육급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들의 자녀는 대학까지 교육급여를 받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까지 일체 다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쓰는 학용품 있잖아요. 학용품도 국가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교육급여죠. 그래서 국민기초 생활수급 제도에 거기에 참여하는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도 국가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학교 생활의 학용품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교육급여 제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산급여예요. 해산급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 낳았을 때 얼마 이거 지원을 해주는 그 일체의 모든 그 급여죠. 그래서 해산에 관계된 모든 급여,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산급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제급여라는 게 있어요. 장제급여. 장제급여가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 치르잖아요. 그러면 장례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죽으면 국가가 다 들어가는 장례비를 국가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국가가 조세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장제급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활급여다. 자활. 이제 이 원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벌고 모자라는 그 돈을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들이 그 모자라는 돈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자활급여,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생활도 안정적으로 하게 해주고, 또 이런 면에서의 모든 들어가는 급여, 거기에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활급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급여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민기초 생활수급 제도의 내용에 보면
자, 생계, 두 번째 의료, 세 번째 주거, 네 번째 교육, 다섯 번째 해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제, 마지막 일곱 번째 자활급여.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의 급여가 지금 제공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